너 3일 안에 암기하지 않으면은 소멸될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빡세오 티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우리 중세 문법 배웠던 거 기억나죠? 명확히 얘기하자면 세종오지 훈민정음에 대한 해석을 배웠었죠. 기억나죠? 해석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해서 익혀놨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암기지옥, 중세 문법 암기할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 암기지옥, 여러분 요새 넷플릭스에서 그 유행하는 드라마 있죠? 암기지옥. 너 3일 안에 암기하지 않으면은 소멸될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암기지옥. 암기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행인 건 뭐냐면요, 여러분 현대문법 배워봤잖아요. 현대문법은 한글 맞춤법이라는 굉장히 봐야 될 것도 많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문법은 예외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세문법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없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선생님 뭐가 다행인데요? 이거 외계어인데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세문법 같은 경우, 즉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살펴보는 중세문법은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익히면 돼요. 전체 다 해야 한 30개도 또 안 돼요. 30개밖에 안 돼요? 네, 전체 다 해봐야 한 30개밖에 안 돼요. 그 30개만 익히면 여러분들 고등과정에서 웬만한 문제들을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선생님 나중에 가르쳐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30개만 외우면 네, 한 30개 정도 돼요. 4회 정도 됩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도 한 30개 정도만 뽑아낼 수 있습니다. 30개만 외우면 되나요? 그렇죠. 얼마나 땡큐인가요? 여러분 30개만 외우면 시험을 대비할 수 있어요. 그 30개만 암기지요. 30개 정도는 우리 암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번 시간에 해석 무조건 돼야 된다고 했죠. 해석이 되는 학생들만 이 강의를 볼 수 있고요. 아닌 학생들은 해석을 보고 옵니다. 해석이 안 되면 의역도 안 돼요. 정확한 해석이 안 되면 여기서 문법 요소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석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오늘 약 한 30분 정도의 수업이 아마 진행될 거고요. 30분만 여러분 반복해서 하면요, 중세문법 다 끝납니다. 진짜예요. 세종 옹생 훈민정음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 센 이런 정철 어린 백성 이루고자 할 빼이쇼 마침내 제트를 실업하지 못할 놈이 아니란데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겼을 28짜리 맹간한 이 사람마다 날렸으면 그렇게 하고자. 자, 해석입니다. 세종이 스스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 즉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전차로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신의 뜻을 저의 뜻을 실업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어여삐 즉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맹간원이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 쉽게 익혀 날마다 숨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해석됐죠? 됐죠? 자, 그러면 과연 여기 어떠한 문법 요소들이 숨겨져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지옥. 자, 먼저 하나하나씩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세종 엉쟁 훈민정음 해석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연습해보도록 하고요. 자, 재미난 건 뭐냐면요, 자, 여기에서 이게 세종이에요. 세종. 원래는 세종인데 여기다 뭘 붙였냐면요, 자, 여기다가 이응을 붙였네요. 그리고 아래도 보면요, 원래는 어제인데 여기다 뭘 붙였냐면요, 쟁 이응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맨 마지막에 있는 걸 종성이라고 하거든요. 종성 또는 끝소리라고 하죠. 종성에다가 이응을 채워 넣었어. 이 빨간색 이응을. 왜 그랬을까요? 원래는 세종 어제예요. 근데 생종엉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알고 있는 학생이 있네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렇죠. 중국식 발음처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중국 발음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좀 큰 나라이기 때문에 큰 나라의 그 발음이 좀 간지가 났었던 거죠. 그걸 따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와숑와이긴숑송 이게 좀 멋있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도 꽉꽉꽉 글자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종성에다가 자 비어있는 종성에다가 뭐 이응을 채워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종옹쟁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 이런 걸 무슨 발음이라고 한다? 중국식 한자음 표기라고 합니다.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하는 건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 중국식 한자음 표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동국정운식이라고 합니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에 원래 받침에 이응이 없는데 이응이 이렇게 채워진 것들 있죠. 이런 걸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합니다. 또한 이 이응은요 당연히 그냥 집어넣기 때문에 이거는 소리값이 없어요. 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한자로 하면 소리음자에다 갑갈자로서 음가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여기 나와 있죠?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두 번째 이응은 소리값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다음 한번 또 볼게요. 다음은 나란말싸미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란말싸미에서 시험 문제 포인트는요. 나라 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체크해야 될 거는 이 바로 의입니다. 이 의와 대응되는 게 이 시옷이에요. 이 시옷. 이 시옷을 우리는 현대국어에서 의라고 해석하는 건요. 조사 중에서도 이런 거 우리는 관형격 조사라고 합니다. 자, 관형격 조사가 뭔지는 현대국어에서 배웠을 겁니다. 기억하도록 하고요. 자, 이 관형격 조사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먼저 처음에 유정체언. 좀 어려운 말이 나왔죠? 자, 유정체언이라고 하는 거 써놓으세요. 살아있는 겁니다. 무정체언. 이건 죽어있는 겁니다. 체언이라고 하는 건 명사, 대명사, 수사를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명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존칭, 높여 부르는 체언이 있습니다. 존칭 체언. 자, 유정 체언일 때는 뭘 쓰냐? 또는 아래아가 찍힌 을을 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아래아라고 부릅니다. 무정 체언일 때는 시옷을 쓰고요. 존칭 체언일 때 시옷을 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네, 살아있는 거 왔을 때 그럼 여기서 나라 라는 게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죠. 자, 그래서 무정치언이 왔기 때문에 뒤에 뭘 쓴 거야? 시옷을 쓴 겁니다. 존칭은요. 선생님 같은 선생님을 부를 때 또는 세종을 부를 때 높은 사람을 부를 때는 시옷을 쓰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말 있죠, 말. 자, 중세국어 때는요, 말씀이 말 전체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현대로 오면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를 높여서 부를 때 쓰는 게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중세 때는 나타냈는데 현대에 오면서 일부 높임 표현에만 사용되는 거. 그래서 의미가 어떻게 된 거다? 이런 걸 의미가 축소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 포인트 첫 번째 관형격 조사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의미가 축소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그 더는 뭐냐면 바로 말씀. 얘를요 형태소문석을 좀 쪼개볼게요. 이쪽으로 빼가지고 자, 이걸 쪼개면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에다가 플러스 이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자, 말씀에다 이가 결합된 형태인데 자, 재밌는 건 초성에 있는 이응은요 음가가 없어요. 현대국어 때 배웠습니다. 음가가 없기 때문에 이 미음이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죠. 이어졌죠.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기억나죠? 뭐라고 불러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바로 이어서 적었다 해서 이런 거 우리는 이어 적기라고 부릅니다. 이어 적기에 같은 말이 또 있습니다. 한자로는 이런 걸 연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네, 연철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런 걸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쓴다고 해서 이런 걸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쉽죠, 아직까지? 자, 또 있습니다. 소리 음자를 써서 이런 거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음소주의 또는 표음주의라고도 합니다. 자, 포인트 세 번째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란 말싸미에서는요,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 넘어갈게요. 다음, 중국에다라에서, 자, 먼저, 중국. 원래는 중국인데,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중국이라고 했죠, 중국. 왜 중국이에요?
좀 특이하죠? 자, 이것도 시험 문제 포인트입니다. 원래는 중국인데 띠용규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동그라미 치고 뺍니다. 자, 우리 앞에서 중국식 발음 표기 배웠습니다. 그런 걸 동국정오식 한자음 표기라고 했죠. 그 동국정오식 한자음 표기에 종성을 꽉꽉 채우는 것도 있는데요. 또 하나 뭐 있어요? 이렇게 중국식으로 발음을 바꿔서 하는 것도 일종의 동국정오식 한자음 표기입니다. 동국정오식 한자음 표기. 자, 그러면 동국정오식 한자음 표기는 두 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이응이 없는 데에다 이응을 꽉꽉 채워 넣는다. 두 번째는요, 중국처럼 발음한다. 중구. 됐죠? 네, 동국식 한자음 표기 두 가지 기억해 놓고요. 일단 에 있죠, 에. 에는요, 해석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한다?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중국 과달라 에하고 과가 네, 이렇게 해석되죠. 이 과는 언제 씁니까? 중국과 우리나라 말이 다르다는 거죠. 자, 뭐 한 거예요? 비교한 거죠. 이런 거 우리는 그래서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합니다. 부사격 조사. 그래서 시험에서는 비교하는 조사를 찾아라 라는 거 현대 예시문을 들어서 찾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여러분은 다르다. 이렇게 해서 뭐뭐과 비교하는 형태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라의 형태가 좀 특이한 형태거든요. 원래는 초성에 이게 리을 이응이 있으면 원래는 이어적기 한다고 했었잖아요. 거의 중세 때는 이어적기가 거의 90% 이상이 지켜지는데 여기는 이어적기를 안 했죠.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리을 이응의 형태가 있다라고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학교 있고요, 안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리을 이응의 형태가 있다, 이 정도 기억하고요. 또 이제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요, 네, 음가가 있는 이응이 있다. 이거는 음가가 원래는 초성 이응은 음가가 없는데 음가가 있는 이응이 있다라고도 봅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첫 번째 걸로 학교에서 많이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중국의 나라에서는 둘, 세 가지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문자 해석 잘해야 돼요. 여기서 문자는요, 한자를 이야기합니다. 한자하고 우리나라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한자랑 통하지 않잖아요. 자,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여기에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요, 또 볼게요. 자, 서류 한번 볼게요. 서류에서 시험 문제 포인트가 뭐가 나오냐? 모음 조화가 나옵니다. 모음들이 조화롭게 쓰이거든요. 마음대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럼 조화롭게 쓰이는데요? 성질이 비슷한 것들이 같이 뭉쳐 다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친구들이랑 뭉쳐 다닐 때 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같이 뭉쳐 다니죠? 물론 안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요. 자, 모음 조화에서는 성질이 어떤 성질이 있냐? 양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고요, 음성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양성은 좀 밝은 거예요. 밝은 사람들은 밝은 것끼리 이렇게 뭉치고요, 좀 어두운 것들은 어두운 것끼리 약간 뭉칩니다. 이런 걸 모음 조화라고 합니다. 선생님, 양성 모음에는 뭐가 있는데요? 양성 모음에는 있죠, 말이야. 그 다음에 와 계열이 있습니다. 와 계열이라고 한 이유는 요, 야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양성은요, 여러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응원할 때 양성은 밝게 와, 우와, 우와 그렇게 하면 돼요. 우와, 네, 끝났죠? 우와. 근데 이거 알아야죠. 됐죠? 그 다음에 음성은요, 와, 음성은 좀 어둡죠? 응원할 때 우리 편이 아니면 어떻게 응원해요? 우오, 우오, 우오. 됐죠? 그리고 하나 중성이 하나가 있긴 한데 중성이 바로 이가 있습니다. 됐네요? 그럼 양성이 오면 양성, 음성이 오면 음성이 와야 됩니다. 이번 수능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이번 수능 시험에. 자, 그럼 여기서 어가 뭐예요? 어가 여기죠. 오, 음성이죠. 그러니까 뒤에 의인 음성이 왔죠. 음성이 오면 음성이 결합하는 거 우리가 모음 조화라고 합니다. 이번에 수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번 수능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 포인트 하나 또 챙기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포인트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자, 지우개 한번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포인트가 예예예예 사맛에서 이 시옷 선생님, 시옷 아까 관용격 조사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시옷은 다른 의미에서 시옷입니다. 자, 원래는 이게요, 사맛 해서 원래는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치읓인데, 받침인데, 자, 어떻게 바뀐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시옷으로 바뀌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포인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자,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찾아낼 수 있는데요, 갑자기 기침이 나오세요. 포인트는 뭐냐? 맨 끝에 우리 현대국어에서 음절의 콧소리 규칙이라는 거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들어본 적 있죠? 자, 맨 끝에 또 기침이, 맨 끝에 종성에는요, 정해진 발음만 합니다. 그런 거 우리가 자 8개의 정해진 발음만 한다고 해서 이런 걸 팔종성법이라고 합니다. 팔종성법.
팔종성법에는 몇 개 들어가? 8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놈, 다, 리, 만, 보에다가 시옷이 추가됩니다. 현대국어는요 그놈다리만 보여져 가느다란 물방울 7개인데요 하나가 더 추가된다. 시옷이 하나 추가됩니다. 그런 걸 팔종성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좀 길게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그 전에는요 종성무형 초성이라는 게 있어요. 초성에 있는 글자를 종성에다 다 쓴다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 쓰는 거야. 8개만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8종성으로 넘어왔다가 근대에 오면서 7종성으로 바뀌어요. 디귿이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현대에 오면서 디귿이 부활되고 시옷이 다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거 정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한 걸 여러분들 듣고 정리하도록 합니다. 알았죠? 네, 천천히 돌리면서 들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포인트 하나. D 사마진데 D 플러스 E가 만나면 보통 G로 바뀌는데 안 바뀌어요. 왜요? 이게 바로 현대 국어에서는 국외음화라는 현상인데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D를 그대로 쓰는 거야. G로 안 바꾸고요. 사마지 이렇게 안 합니다. 통화지로 안 바꿉니다. 왜요? 국외음화가 없어요. 더 깊게 설명하자면요. 그때 당시에는요. 지읒이라는 게 국외음이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국외음이라는 걸 만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국외음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국외음이라는 게 없어. 그런 말이 없어. 그럼 뭐 했는데요? 이빨, 치조음이었어. 그때 잇몸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외음이 아예 없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네, 이해됐죠? 네, 다음 또 볼게요. 흥분하지 마시고. 선생님 좀 흥분했습니다. 다음 리을세 해석합니다. 리을세 뭐뭐함으로 라는 해석도 가끔 물어봅니다. 해석 여러분이 기억해두면 되고요. 자, 여기서 시험 문제 포인트 첫 번째 모음조화, 두 번째 팔종성법, 세 번째 국외음화가 없었다, 네 번째 해석 똑바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루고죠. 이런 전차 있죠, 전차. 네, 전차로 이런 이유로 어린 있죠, 어린 빼겠습니다. 어린 같은 경우에는 중세 때는 원래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현대국어로 오면서 이거 의미가 바뀌었죠. 이게 나이가 뭐 하는 거야?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바뀌었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의미의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의미가 이동했다 해서 의미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체크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니루고죠. 있죠. 니 동그라미 치고 뺄게요. 니 같은 경우에는 니년년년이가 오면요 원래 이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 거 우리가 두음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루고저라고 안 하고 그냥 니라고 썼죠. 왜요?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만 더 뺄게요. 여기 중요한 거 하나 뺄게요. 앞에서 원래 설명하려다가 뒤쪽에서 하나 설명하려고. 자, 여러분들이 계속 보다 보니까 왼쪽에 점 찍혀 있는 거 보여요? 점이 있죠? 이 점. 대체 무슨 점? 이거 뭔 점이에요, 이거? 왜 점이 찍혀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점이라고 이런 거 빵점이라고 합니다. 빵점. 아니, 빵점 말고요. 빵이 빵점이 아니고요. 방점이라고 합니다. 점을 찍었어요. 왼쪽에다가. 왜요? 뭘 나타내기 위해? 성조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선생님, 성조가 뭔데요? 네, 자, 암기지옥이에요. 외워야 됩니다. 자, 이게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조라는 건요 소리의 높낮이를 얘기합니다. 소리의 높낮이요? 네, 왜냐면 그 지금도 중국이 사성체계거든요. 중국에는요 글자마다 높낮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약간 조금 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사성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이유가 네, 성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리의 높낮이. 그래서 우리도 그때 당시에는요 세종우리 훈민정음 그 당시에는 성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성 있고요, 그 다음에 거성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성 있습니다. 원래 입성이 있는데 요새 학교에서 입성까지는 설명을 잘 안 해줍니다. 평성은 점을 안 찍고요, 거성 하나 찍고요, 상성은 2개 찍습니다. 평성은 낮은 소리, 거성은 높은 소리, 상성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상성은요 현대로 오면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길게 발음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긴 소리로 바뀝니다. 포인트 첫 번째 의미 이동, 두 번째 두음 법칙, 세 번째 자, 세 개의 포인트 체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아주 잘 따라오고 있어요. 암기지옥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지금까지 배운 것도 되게 중요해. 다 나와요. 내신에 다 나오는데 여기는 특히 더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루고 저까지 잘랐고요. 홀, 빼, 이쇼도 해석 정확히 해야 됩니다. 홀, 빼의 해석하면요 홀, 하는, 배, 바가 있어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는 바가 있어도 해서 여기 연결해 볼게요. 자, 이 리을, 여린 이웃이요. 얘를 여린 이웃이라고 부른다. 특이한 형태죠? 현대국에는 없는 형태죠. 자, 얘랑 연결되는 게 바로 이 는이에요. 는이 바로 우리는 이런 걸 이형고래라고 부르고요. 선생님, 이형고래가 뭔데요? 그냥 외우세요. 암기지옥이야.
이 의미 빡 하려고 하지만 그냥 외워. 그리고 이걸 우리는 현대국어에서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부릅니다. 관형사로 뭐를 성질을 전환해주는 어미라고 부릅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바가 여기서 별표입니다. 별표 3개. 시험제 그냥 거의 100% 나와. 100%. 안 나오면 선생님 찾아오세요. 선생님 선물 사줄게요. 100% 나옵니다. 자, 선생님 왜 뭔데요? 형태수 분석 한번 할게요. 콧물이 계속 나와요. 이 중요한 순간에 바 플러스 2의 형태인데 해석을 하면 하는 바 가로 해석됩니다. 바 플러스 가의 형태죠. 얘가 중요한 거야. 자, 이가의 형태는 현대문법에서는 얘네를 우리는 주격조사라고 부릅니다. 물론 주격조사의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갈게요. 이가, 그리고 높임 깨서, 사람을 나타내는 서, 단체를 나타내는 에서, 원래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원래 4가지가 있는데, 자, 그런 거 우선 다 있고, 우선 중요한 건 이건 뭐다? 주격조사다. 주격조사가 뭐야? 2의 형태, 특이한 형태죠. 굉장히 특이한 형태죠. 주격조사의 형태는 3가지가 있습니다. 맨 끝에, 그런 거 체험 말음이라고 하긴 하는데, 우선 쉽게 맨 끝이 자음으로 끝나면 이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또는 2로 끝나면 2로, 자, 다시 2 또는 2가 아닌, x가 아닌 모음으로 끝나면 그때는 뭘 쓴다? 네, 2를 씁니다. 그 다음에 2 또는 2로 끝나면 안 씁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건요,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뭐로 끝난 거야? 아로 끝났죠. 아는 자음도 아니고 이 또는 2도 아니죠. 이 또는 2가 아닌 모음이죠. 두 번째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이 뒤에 2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배가 되는 거야.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는요, 앞에서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뭘요? 말싸미. 그래서 얘는 뭘로 끝났어요? 자음으로 끝났죠? 자음으로 끝나니까 이 주격조사가 뭐가 나온 거야? 이가 나온 거야.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략되는 경우는 뭐가 있나요? 용비어천가 보면 나와요. 용비어천가에서 뿔휘가 있거든요. 뿔휘. 뿌리 깊은 할 때 그 뿔이 2로 끝났죠? 2로 끝났기 때문에 얘는 안 씁니다. 이렇게 3가지 형태로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세종어지국민정음에서 이런 게 군데군데 숨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한 4군데 있어요. 4군데가 주격조사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체크해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디라고 나와 있는데, 자, 시간이 좀 몇 분 지났니? 모르겠네. 우선 다 끝날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가봅시다. 암기지요. 갑니다. 마침내 그대로 하면 되고요.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저의 뜻을이에요. 저의 뜻을. 자, 여기서 하나 해놓고 저의 뜻을 실어 펴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있습니다. 포인트가 뭐가 있냐? 자, 앞에서 포인트 아까 챙겼죠? 네, 앞에서 포인트 챙기고, 자, 여기서 저의인데 이 네모 치고 그 다음에 연결해 의로. 자, 이걸 의로 우리는 현대국어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관형격 조사죠. 자, 관형격 조사하고 지금 주격 조사 형태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관형격 조사의 형태가 2로 되어 있는 형태가 있다. 별표 3개. 오케이, 주격 조사 헷갈려서는 안 된다. 이 제 같은 경우에는 이 2는요 관형격 조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3정을 파서 여러분 주격 조사랑 섞어서 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뜻을 해서 저기 특이한 듣도 보도 못한 글자가 또 하나 나와있죠. 이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 말머리에 말씀 어자에다 머리 두자, 말머리에 뭐가요? 자음들이 플러스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리 군자를 씁니다. 자음들이, 어두의 자음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무리를 이루고 있잖아요. 2개가. 이런 걸 그래서 우리는 어두자음군이라고 부릅니다. 어두자음군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이 어두자음군 하나 체크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정리할 게 있습니다. 비읍 디귿이라는 게 자음을 나란히 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나란히 병자를 써가지고요 병서자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병서자의 종류가요 2가지가 나와요. 2가지가, 하나는요 각자 병사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요 하병병서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외워야 돼요? 암기지옥이라고 했죠. 외우세요. 각자 병서는요 똑같은 거 두 개씩 2번씩 쓰는 걸 각자 병서라고 하고, 하병병서는요 다른 걸 2번씩 쓰는, 아니 2번씩 아니라 다른 걸 쓰는 걸 하병병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기 나와 있는 비읍 디귿은 어두자음군이면서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하병병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맨 앞자를 떠서 이런 걸 비읍계라고 하고요, 얘를 시옷계라고 하고요, 얘를 비읍시옷계라고 합니다.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됐죠? 아주 좋아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실어펴디에서 D는 아까 있네요. D 플러스 2가 G로 안 바뀌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반복되기 시작하네요. 구개음화가 뭐한다? 없었다. 됐죠? 그래서 관형격 조사의, 자, 여기 예외 형태 하나 체크해놓고, 어두자음군 체크해놓고, 병서자 체크해놓고, 구개음화 없었다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다 안 봅니다. 암기지옥이 거의 탈출 얼마 안 남았어요. 못할 놈이 아니라 이 놈 뺄게요. 놈은요 중세국어 때는요 사람 전체를 가리킵니다. 사람 전체를 가리켰는데 현대국어에서는 뭐예요? 남자, 약간 비하죠. 비하할 때 얘 이놈
이런 썩을로 그때 놈이죠. 그래서 전체에서 원로 일부로 바뀌었죠. 전체에서 일부로 바뀐 걸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의미가 축소됐다 해서 의미 축소라고 합니다. 축소 현상 체크해 놓고요. 축소 앞에가 하나 있었죠. 뭐 말씀. 말에서 높인 말씀으로 축소됐죠. 그 다음에 한이라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해석할 때 하다라는 표현이 여기는 많다 라는 표현까지도 체크해 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내 일을 위하여 이거 해석 똑바로 해야 됩니다. 내 일을 위하여서 그냥 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내 가라고 해석해야 돼요. 내 가라고 하면 우리가 포인트를 체크할 수 있겠네요. 가라는 주격조사 있죠? 이거는 나 플러스 이의 형태인데 이가 뭐야? 주격조사죠. 우리 주격조사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몇 번째 거야? 두 번째 거죠. 네,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기술이 뭔데요? 해줄게요. 이 또는 이가 아닌 뭐가 왔을 때, 모음이 왔을 때 뭘 쓴다? 이를 쓴다. 할 수 있겠지. 나머지 다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도. 이를 위하여 어여삐 위하여인데 위는 왜 붙어요? 윙 하루살이는 그게 아니고요. 위익은 뭐야? 그렇죠. 동국정치 한자음표 이응 채운 거죠. 어여삐 동그라미 칠게요. 어여삐. 자, 어여삐 같은 경우에는 중세 때는 가엾다 또는 가엾다. 이거 복수 표준어입니다. 둘 다 맞아요. 가엾다 해서 의미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예쁘다로 바뀐 거죠. 예쁘다로 바뀌었죠. 너는 너무 예뻐.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지만요. 네, 그래서 의미가 어떻게 된 거다? 의미가 이동된 형태가 하나 숨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녀겨, 이 녀겨도 있죠. 원래 여견데 뭐가 없었다? 두음 법칙이 없었습니다. 이제 반복되는 것들이 조금 많죠. 글씨를 잘 못 알아보겠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말이랑 같이 들으면요. 제가 악필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체크할 수 있겠죠? 다음 봅니다. 세로 28자를 맹가노니 세로 20에 스물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스물은 뭐가 있는데요, 선생님? 스물인데 무가 을을 만나면 우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스물이라고 하죠. 우리 스물이잖아. 스물 이렇게 스물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스물이라고 했죠. 왜요? 그때 현대국어에서는 이런 거 원순모음화라고 하거든요. 원순모음화가 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크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28자는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 창제원리, 즉 제자원리라고 하거든요. 한글을 만들었을 때 28자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음 17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모음 11자를 만드는데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은 되게 쉬워요. 왜? 누워서 이빨에 낀 걸 좀 빼다가 만들거나 또는 산책하면서 만듭니다. 그게 무슨 얘긴데요? 한 파트 3까지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것까지 하는 파트 3도 나오긴 해야겠네요. 파트 3도 한번 해볼게요. 제자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금방 합니다. 오징어 씹다가 바로 끝납니다. 자, 어쨌든 맹가노니에서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 맹가노니에서 노 있죠. 이거 나 플러스 5의 형태거든요. 여기 5가 숨겨져 있어요, 선생님. 5가. 이게 5가 있다고요? 있어요. 5가 있고 이 5는 언제 쓰냐면 오 필승 코리아 그때 안 쓰고요. 네, 주어가 1인칭일 때다. 1인칭. 주어가 1인칭일 때 쓰이는 게 바로 5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만든 거야. 만들었다. 누가? 주어가 만든 거야. 주어가 1인칭 주어가 나오는 걸 5를 통해서 1인칭 주어가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람마다 하여 해석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하다에다가 이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여기 하다에다가 뭐가 결합됐다고요? 이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는 사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현대국어의 사동 표현은 뭐뭐를 시키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사자가 시킬 사자예요. 시키는 거예요. 시킬 사자. 야, 사와. 가서 사와 해서 사동 표현이에요. 시키는 거잖아요. 너 빨리 가서 먹을 것 좀 사와. 이게 사와. 시킬 사자. 사동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동 표현을 나타내는 게 그것까지는 좀 많은데요. 사동 표현은 현대국어에서 나타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히리기 우구추, 접사를 사용하는 방법, 뭐뭐 시키다, 뭐뭐 하다. 이 세 가지가 있긴 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현대국어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어쨌든 사동 표현이 숨겨져 있다는 거 찾아낼 수 있겠죠. 다음에 슈바 정체를 알 수 없는 노래가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암기지옥에서 벗어나야 되죠. 거의 다 왔어, 얘들아. 조금만 참어. 다 왔어. 아주 좋아요. 자, 이거는 굉장히 이것도 특이한 글자죠. 현대국어에 쓰지 않는 글자입니다. 근데 얘는 뭐 하는데요? 얘는 피야, 피. 따라해주세요. 피. 선생님, 왜 그러세요? 자, 이거는요, 순하게 발음하는 비읍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순경 비읍이라고 합니다. 순하게 발음하는 비읍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써볼까요? 자, 예를 든 거예요. 자, 여기 이게 순경 비읍을 쓰면 바보가 아니야. 이건 바보가 아니라 뭐예요? 바보. 순하게 발음해야 돼요. 바보. 야, 이 바보야. 이럴 때는 이 바보입니다. 순경 비읍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걸요. 자,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아래다 이거 쓰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쓴다고 해서 이런 걸 연서자라고도 합니다.
이거 따라 기억해야 됩니다. 순경은 비읍이 바로 연습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겨에서 니 있죠, 니. 이거 두음 법칙이 없었다. 또 체크해놓고요. 두음 X만 쳐놓을게요, 이제. 날로 쏘매, 이 쏘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이 비읍 시옷은 알죠? 어두자원군이면 사병병서라는 거. 비읍계 하병병서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형태소 분석 좀 할게요. 자, 이거 쪼개면 어떻게 되냐면요. 쓰다에다가요. 플러스 음에다가요. 네, 이음 표시 안 할게요, 그냥. 애가 결합된 형태예요. 쓰다에다가 그래서 얘네 두 개와 결합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숨이 된 거야. 숨이 되고 얘네 둘에서 미음이 넘어가가지고 숨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어적게 한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건데요?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뭔데요? 자, 우리 쓰다에다가 우리도 많이 써요, 현대국어에서. 뭐뭐를 쓰다에다가 나 뭐뭐 했음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했음 뭐뭐 쓰다에다가 음이 붙으면 명사 형태로 마무리 짓는 거죠. 이런 거 바로 명사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음이 바로 뭐냐? 바로 음의 형태, 모음 조화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음의 형태가 뭐라고 부르냐? 바로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부릅니다. 명사형으로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음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근대국어 하면 기의 형태가 생기게 돼요. 근대국어 때 가면 기, 그것도 뭐 기억해놓으면 좋죠. 그 다음 또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편안케 하고조 할다 람인리라 편안케 하고조 할. 자, 여기 시험 문제 뭐 나오냐면요. 뭐뭐 개 여기서 하나가 나와. 편안케 하고조 뭐뭐 개 하다 있죠. 뭐뭐 개 하다. 뭐뭐 개 하다가 자, 이게 뭐뭐 개 하다 뭐뭐 하게 시키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동표현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사동표현. 그 다음에 또 쭉 가다 보면 시옷디귿 있죠. 어두자음군 하병병서자 있는 거 알죠? 안 적어도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게 다 뭐야? 이게 바로 중세문법 답니다. 암기 지역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해가지고 여러분이 기억 못하니까 여러 번 좀 반복해서 듣고 여러 번 적어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한 딱 5번만 적어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이요? 5번만 적어보면 다 할 수 있어요. 5번.